네, 시장의 상승폭이 다시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리포트는 과연 어떻게 또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수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포트 3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쁘기만 말하기는 어려운 주가라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류에서 이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주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일단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보고서 나왔는데요. 오늘장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과 함께 주가는 11%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투자 포인트 한 가지씩 확인해 보시죠. 네, 굴삭기 제조업체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또 구분이 되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이 동사가 엔진 부문의 선전으로 추가 실적 악화 리스크에도 이 완화성을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큰 성장을 보였던 영업이익 쪽 그래프로 실적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2%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으로는 엔진 부분의 영업이익이었는데요. 246%의 큰 성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이익 개선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부분도 기저효과, 또 환율 상승, 그리고 판가 인상 효과까지 더해서 이러한 이익 개선에 힘을 썼고요. 이 같은 성장성을 반영해서 올해와 내년 이 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오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과연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 어떻게 희망이 보입니까? 네, 희망이 보인다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동사가 주가 부진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흐름들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회사의 주력이었던 이 중국 시장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이러한 주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영업 외의 이슈로는 거듭되는 기업 구조 변화로 인해서 재무 정보가 또 부족했습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까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이 글로벌 건설 장비 업종 자체가 정체되면서 이러한 주가가 이 하방이 좀 많이 뚫려 있었다라고 보고서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이 회사의 주력이었던 중국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일은 걸리겠지만 중요한 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었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타 해외 건설 장비 업체들과 비교하면 이 동사가 60% 내외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여기에 앞서 짚었던 기업 지배구조 변화, 또 재무정보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감자와 증자 작업이 지난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 실적의 근거에서 이러한 기업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나쁜 것들을 이제 모두 약간 떨구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거고 이 가운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주가 보면서 향후에 얼마나 룸을 제공했는지 볼 텐데요. 사실 오늘장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제시된 목표 주가가 6,300원이면 그러니까 이전에 어제 기준으로 종가 대비해서 한 38%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10% 올랐으니까 지금 28%밖에 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제한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향후에 얼마나 더 실적이 회복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목표 주가의 상향 조정이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사실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21년, 2020년 그쯤부터 계속된 하락세 보이시죠? 네, 7월에 기록했었던 작년 7월에 기록했었던 주가의 움직임 이후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의 움직임. 지금 여러분이 보시려고 있는 차트는 연봉입니다. 연봉 흐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10년 넘게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올해 그리고 내년이 주가와 또 실적에 있어서의 뭔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원년이 될지는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체크해 볼 텐데요. 여전히 핵심은 중국이라며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다소 낮췄습니다. 일단 오늘 이 동사에 대해서 4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핵심은 바로 VBP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증권사의 시선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좋다라고 하는데 목표 주가를 낮춰서 그런지 오늘장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2.8% 내린 10만 4천 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괜찮은 실적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여파를 받아내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올해 3분기 매출 부분에서 전분기에 이어 분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단 회사 관계자는 이 불안한 국제 정세, 또 중국의 VBP 정책 등의 변수에도 3분기까지 이러한 호조를 이어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했던 이 VBP 정책 변수, 도대체 왜 이 덴탈 기업들이 이 정책에 그렇게 민감하게 변수에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BP 제도는 이 중국 정부가 중국 환자들을 위해서 이 접근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게 측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제도 도입 후에 관련 의료기기 가격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거 이 VBP 제도 도입은 이렇게 중국 내 의약품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차 의료기기 스텐트는 무려 90%의 하락세를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역시 판매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오히려 VBP가 적용되면 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고스란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풀이도 있었습니다. 반면 다올투자증권은 판매 가격 인하, 그 무게에 좀 두고요. 덴탈 기업들의 VBP 실행에 따른 매출액 성장에 대한 우려감에 조금 더 무게를 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매출 추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는 100% 직판 체제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실행에 대비한 구매 감소가 없어 3분기 중국 매출액은 18%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3년 이후에 매출 성장을 결정하는 건 앞서 짚었던 대로 이 VBP 정책 가격과 수량이기 때문에 향후 12월부터 시행될 이 정책 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확인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 향후에 얼마나 이런 정책들이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나 봅니다.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사항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던 건 국내외 매출이기 때문인데요. 체크해 볼 사항들, 그럼 중국에서 시선을 돌려 미국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미국에서 만든 브랜드 바로 하이오센인데요. 하이오센의 이 매출 비중이 미국에서는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장 캐파의 증강률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2017년 이 하이오센은 530억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출액이 22년 무려 1,610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세미 프리미엄 브랜드의 큰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VBP 구매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이러한 유럽산 제품과 동일하게 하이오센의 가격 인하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하이오센의 가격 하락이나 매출 비중 감소는 아무래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업이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동사도 이 하이오센 VBP 관련 TF를 구성해서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매출 비중 감소에 따른 이익률 방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한 이 10월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이슈도 함께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체크해볼 부분들이 많군요. 그럼 주가의 방향성은 사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미리 기대감에 좀 접근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40% 정도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다가 또 이렇게나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후에 나오는 정말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난하게 넘어가고 기대할 만한 부분, 그러니까 매출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10만 3천 원 선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뭐 15만 원대 오늘 얘기를 했지만 19만 원대도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뚜껑 이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죠? 네, 바로 신세계 푸드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상대적으로 안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 5만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안정인데 주가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려울 수준으로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소폭 하락한 4만 8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좋게 얘기하던가요? 일단 3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바로 실적 그래프로 체크를 해보면요. 이 신세계푸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한 3,610억 원, 영업이익은 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꼽았는데요. 식수 회복과 외식 경기 호조가 예상되고 있고 무엇보다 저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노브랜드 버거 안정적인 수익과 스타벅스 향에서 큰 매출액 성장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그 외에도 뭐 그룹사 유통망 매출액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보면은 뭐 계속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주가가 조금 더 오름세를 보일 수 있게 모멘텀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기존 사업부 안정화와 신규 사업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규 수주한 단체급식 사업장의 가동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 확대에 따른 이 공급 매출 증가, 또 판가 인상을 통한 원가율 상세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트렌드, 그러니까 비건과 채식을 겨냥해서 이 대체육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같은 모멘텀으로 보다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신세계푸드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세계푸드 주가의 흐름을 한 번쯤은 보신 분들 계실 테죠.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앞에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목도 주가 차트 조금 좁혀보면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랬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되긴 하지만 코로나 터져도 우리 스타벅스 같고요. 외식을 그러니까요. 줄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주가는 지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반영되지 못했네요. 3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11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4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건 제시된 목표 주가가 5만 8천 원. 저 가격대는 한참 멀었는데 그러니까요. 5만 8천 원 제시된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구간에서 5만 8천 원을 이야기한 그 배경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3가지 열어봤고요.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